괴벨스, 이재명, 트럼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짓과 선동입니다. 거짓말은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주입시키면은 그게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괴벨스의 선동 논리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되풀이 해야 한다. 그리고 짤막하게 해야 한다. 근데 그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두 정치인이 있다면은 트럼프와 이재명 의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과 이재명 의원이 하는 행동이 좀 비슷해요. 그 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1급 비밀, 탑 시크릿입니다. 1급 비밀로 분류된 것까지 대거 수십 개 박스를 자신의 플로리다 별장으로 가져가서 돌려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해도. 이런 문서를 관리하는 내셔널 아카이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 기록 관리소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군요. 여기서 안 돌려주니까 할 수 없이 FBI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기밀 문서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려면은 형사상의 어떤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혐의입니다. 첫째, 간첩 혐의입니다. 간첩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 기밀을 빼돌렸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이런 걸 사법방해라고 합니다. 사법방해의 혐의가 있다. 세 번째는 국가 기밀 문서를 왜 개인이 보존하느냐.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SNS에 뭐라고 글을 올리느냐. 오바마 전 대통령도 퇴임 때 3,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서, 그 중에는 다수가 비밀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를 시카고로 가져가 보관 중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사실이라면은. 오바마도 기밀 문서를 빼돌렸구나. 그런데 즉각 미국의 국립문서관리소가 반박을 했습니다. 즉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문서를 국립문서관리소에서 확보해가지고 비밀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문서는 시카고에 있는 국립문서관리소로 가서 그 관리소 시설에 지금 보관 중이다. 비밀로 분류된 것들은 워싱턴의 본부에 보관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문서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권이 없다라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시카고로 가져간 건 맞아요. 근데 시카고로 가져가서 오바마 대통령 별장에 보관한 게 아니고 시카고에 있는 국립문서관리소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반박 성명이 나온 직후에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SNS에 또 거짓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로 가져간 3,300만 페이지는 어쩔 거냐라고 했습니다. 당신 거짓말 한 거 아니냐 하면 나중에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아니, 내가 시카고로 가져갔다고 그랬지. 언제 시카고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느냐. 이렇게 빼돌릴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거짓말은 뭐 너무나 많아서 소개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없는데 가장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대장동 게이트, 즉 이재명 게이트죠. 자신이 설계하고
관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작품이라고 자랑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힘당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조재현 대법관을 딱 거명을 해가지고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토론회에서 그때 그분이 누구냐가 이제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논란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그분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틀 뒤에 조재현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사실을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고민했다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관이 이런 사건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하면은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으로 모은 기억 아닙니까? 그것도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재명과 트럼프와 갯벨스의 공통점은 뭐냐? 거짓말은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절대 거짓말임이 들통나도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고 또 다른 거짓말로 그걸 덮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요사이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요사이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고 그 범죄가 주로 권력형 부패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죠.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 가지고 국기문란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 아닐까요?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이재명을 대표로 뽑겠다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머리 좋은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책임을 맡겨서 이 문제는 여야, 인기, 여론 다 묵살하고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지침을 딱 내려야 합니다. 조국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듯이 이재명 수사 제대로 하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차기 대통령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우리 국민의 의지가 뭐냐? 그것은 부패 척결, 그 중에서도 권력형 부패 척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